나도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거 한번 쓸 겁니다. 그래서 몇 개 가져왔습니까? 30개. 30개 가져왔어. 네. 그럼 이벤트도 아니고. 뉴스 아니요? 다 나눠줘 그러면. 네, 복수하고 한 사람 이거 하나씩 가져가세요. 네. 앞에 접수하신 분 계세요? 앞에 접수하신 분.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감독입니다. 자, 우리 저 마스크들 다 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정확하게 2m 이상 거리를 두고 저는 제 입모양을 보고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네네네. 자, 여러분들 반갑고요. 이것을 기획하게 된 것은 저한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물어왔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 진학세, 지감독의 낚시 세상이라는 카페도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책임이 막중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결성했던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붕어 드림팀이라는 모임인데요. 우리나라 경기낚시연맹이라는 게 최초로 생겨서 경기낚시로, 지금 이제 양어장에서 서로 뭐 시합을 하고 했던 그 경기낚시를 20년 전에 최초로 시작을 했던 경기낚시연맹의 홍보위원장, 그 다음에 경기낚시연맹의 운영위원장 두 분과 같이 대한민국의 대회를, 전국 대회를 제패한 사람들만 모아서 제가 드림팀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 드림팀의 조단주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재현도 있고, 뭐 조금 있다가 소개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대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충분히 여러분들을 이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제가 환갑도 넘었습니다. 나이도 여러분들한테 선배고, 낚시도 한 50년 이상 했고, 노지든 양어장이든 가릴 거 없이 여러분들한테 같이 함께 해도 되겠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다시 화려하게 돌아오겠다고 싶어서 제가 시작을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갈수기 때, 작년 갈수기 때 낚시를 하다가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바람에 찌스토퍼를 3m를 올린 날이 있습니다. 하룻밤에. 처음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고기가 새물이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백수를 때렸습니다. 그걸 들어서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거, 낚시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것도 많았고, 그때 여기 포천 초원 낚시터에 들어오면서 여기 1번서부터 여기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오게 될 겁니다. 여기 1번이요. 1번서부터 2번, 3번, 4번은 아침 새벽에 때부터 와서 줄을 섭니다. 좌대 4인실 좌대는 예약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1인실 좌대는 예약이 안 됩니다. 여기는 선착순입니다. 1번서부터 2번, 3번, 4번 제일 잘 나옵니다. 와서 줄 서서 기다립니다. 10시까지 기다립니다. 6시에 와서. 더 일찍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4시에 와서 가방 놓고 기다립니다. 자, 저기가 수심이 제일 낮습니다. 수심이 제일 낮은 데서부터 점점 가면 수심이 깊고, 또 저쪽도 수심이 깊고 수심이 낮고, 저는 이 한 바퀴를 뺑 돌아서 수심대별로 낚시를 해서 정복하는데 2년, 3년이 걸렸습니다. 자, 왜 수심대별로 붕어 입질이 다를까요?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나도 낚시를 오래 했는데 왜 그럴까? 자,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붕어의 입장에서 보자. 자, 여기 포천권에 향붕어가 들어갑니다. 자, 향붕어가 왜 들어가느냐? 옛날에는 중국 붕어가 양어장 대상어종이었습니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붕어 자체는 식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검역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항생제가 검출된 건 다 빠꾸하고
그나마 항생제가 되지 않은 걸 오면은 전부 다 양어장에 들어오면 다 80% 이상 다 죽습니다. 그거 양어장 주인들이 건져내기 바쁩니다. 그러니 그걸 쓰겠습니까? 그런데 향붕어라는 애들이 나왔어요. 향어하고 붕어하고 교잡.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익산이라는 데서 처음으로 시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도 그 향붕어 F1 교잡을 만드는 기술은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해요. 그래서 로열티를 내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취업까지 부활을 해놓고 다시 갑니다. 그걸 우리가 언젠가는 그 기술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향붕어가 나오는데 향붕어가 우리나라에서 기르기 때문에 성어가 돼서 여기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물이라서 안 죽습니다. 안 죽고 또 하나, 옛날에 중국 붕어는 치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산란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F1은 치어가 발생을 못합니다. 산란을 못합니다. 산란하는 습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란을 못합니다. 그냥 얘네들은 댁에서 낚시인들을 위해서 손맛, 찌맛 이런 걸 보여주고 얘네들은 죽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아이들인데, 그래 놓으니까 양어장 주인들이 선호하기 시작했고, 그걸 처음 받은 데가 포천 지역입니다. 그래서 포천 지역에 처음 받았기 때문에 그 양식 농가가 아직도 커다란 놈들은 다 자란 성어들은 제일 먼저 포천 지역부터 먼저 배분하고 난 다음에 다른 데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요만한 게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뭘 먹고 자랄까? 어차피 양식이라면 뭔가를 뿌려주면서 자라지 않겠나? 제가 과거 30년 전에 향어 낚시가 유행을 했을 때 충주호 서운이권에 가두리 양식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가두리 양식장에서 장마가 지면 가두리가 뭐 난리가 나가지고 터지고 이래서 향어들이 다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향어들 들어와가지고 또 키웁니다. 얘네들이 뭘 먹고 자랐습니까? 위에서 뿌려주는 어분. 그래서 하루에 2번씩 나와서 그 주인이, 그 총무님이 그 양식장에서, 가두리 양식장에서 쫙쫙 뿌려주는 소리를 듣고 얘네들은 몰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미 가두리 양식장에서 터져서 나간 놈들도 그 소리에 반응을 해서 몰려옵니다. 그걸 저는 이용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건재상에서, 그렇죠, 왕모래를 하나 딱 사다가 풀어놓습니다. 그 사람 갖고 나오면 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뿌리기 시작하면 나도 뿌립니다. 이 소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쫙쫙. 향어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냥 잡아냅니다. 옆에서 그걸 보고,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떡밥을 그렇게 뿌리면, 이거 떡밥 아닙니다. 나중에 와서 보면 왕모래거든. 왕모래를 그냥 뿌리면 향어들이 그 소리에 자기도 밥 주는 줄 알고 몰려드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20년 전 UP 대회 단체전 우승할 때 저 혼자 하고 160명이 잡은 키로수보다 나 혼자 잡은 게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마지막 쿼터에 이 방법을 썼습니다. 마지막 쿼터에 1시간 동안 나는 입질이 와도 채지 않고 계속 밥질만 했습니다. 폭풍 집어만. 1시간 동안 계속했습니다. 잉붕어도 뭡니까? 양식으로 얘네들도 뿌려서 계속 위에 퐁당퐁당 계속 모여들게. 야, 일렬로 줄을 서는데요. 농담 아니고 그냥 딱 들어가서 서가지고 1시간 뒤에 딱 서는 순간 쭉 올라와서 한 마리. 딱 한 대 서는 순간 또 올라와서 한 마리. 이렇게 제가 25kg를 잡았습니다. 25kg. 2등 팀 5명이 잡은 게 5kg 했는데 나 혼자 잡은 게 25kg였어요. 난 아직도 그걸 잊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방법으로 낚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 방법이 통하는 데가 있고 통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 붕어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 풍쩌지라는 종이 있고 짜지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풍쩌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두리 양식장에서 역시 뿌려가면서 받아먹고 자란 아이들이고, 짜지라는 거는 치어를 커다란
대형 댐이나 호수에다가 티어를 방류를 해놓고 얘네들 스스로 알아서 크고 난 다음에 그물로 잡아서 출하를 하는 경우가 짜지라는 겁니다. 자, 풍쩌지라는 경우는 집어가 되겠죠. 그죠? 위에서 뿌려주면서. 짜지라는 놈들은 대장 붕어를 중심으로 회유하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집어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는 낚시 방법은 위에서 뿌려줘서 먹이 활동을 했던 애들이구나. 그런 애들은 내가 자신 있다. 왜? 얘네들을 아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내가 폭풍 집어를 할 때 떡밥도 제가 옥수수 보리, 토코 옥수수 보리를 쓰는 이유가 왜 그러냐. 저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비중이 무겁습니다. 보통 보리를 쓰면 뜬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거워요. 여러분도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무거운 보리로 나는 집어를 하는 거예요. 붕어들이 보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게 보리가 아니라 밀눈이에요. 밀눈. 배아라고 하는 거. 왜 보리라고 이름을 썼는지 모르지만 밀눈입니다. 밀가루 만들 때 밀눈을 띄고 밀가루를 만들고 나머지 그 밀가루 그 눈만 다 와가지고 떡밥을 만든 겁니다. 붕어들이 그걸 좋아합니다. 배아를. 거기에 토코페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떡밥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집어를 하고 제가 삭스리텐 2와 토코텍 7, 3로 제가 잡아내는 코갈 낚시를 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20년 동안 이 낚시법을 했는데 이제는 이 낚시법이 통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렇게 집어가 되는 곳, 양식된 어종에 들어가는 곳은 제 낚시법이 지금 먹히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왕에 향붕어를 이제는 향붕어를 양어장마다 안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향붕어를 정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향붕어가 여러분들 초보자들은 지금 시작하는데 이제 나중에 낚시해보세요. 향붕어가 입질이 지랄 같습니다. 왜? 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향붕어에는 향어와 붕어의 DNA가 다 들어가 있다. 자, 향어의 알에 붕어 수컷의 정액이 뿌려져서 만든 겁니다. 교접종. 자, 어류는 수컷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컷의 붕어의 정액이 뿌려져서 만들었기 때문에 형태는 붕어로 나오는 겁니다. 향어의 알을 썼지만 그래서 향어의 알이기 때문에 반은 또 향어의 습성이 있겠죠. 자, 여러분들 향어 낚시할 때 옛날에 우리가 향어 낚시할 때 입질 배울 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꼬물꼬물 쩍, 꼬물꼬물 쩍. 향어는요, 걔네들은 식탐이 많아서 그걸 제가 수중 카메라로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훅 하고 밑에서 빨아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찌를 보고 빨린다 하지만 그게 빠는 게 아니라 먹고 가는 겁니다. 먹고 고개 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찌는 내려가죠. 아, 저게 빠는 게 아니구나. 그냥 먹고 가는구나. 식탐이 먹이 경쟁을 하면 할수록 그 현상은 더 나타납니다. 왜? 빨리 먹고 가려고. 이게 조그만 놈들 와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큰 덩치한테 또 밀립니다. 먹이 경쟁을 하다 보면. 빨리 먹고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런 입질에 또 최적화되어 있는 채비도 제가 유동 수입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여하튼 향어를 연구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재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모든 양어장은 이제 향붕어가 들어갈 겁니다. 아마 대세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제가 향붕어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고, 아마 내가 아직 공개되지 않는 미공개된 파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번 찍은 게 아닙니다, 이거를. 그거를 보고 나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찌만 보면 저 새끼 어떤 놈인지 다 압니다. 저게 어떻게 와서 입질을 하는지 다 이제 머릿속에 알고 나는 잡으니까 남들보다 아무래도 낫겠죠. 그리고 수심대별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 붕어란 놈은, 붕어는 원래 어류는 부레가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앞에 부레가 좀 뾰족합니다. 뒤에 게 좀 뭉툭합니다. 얘가 가라앉을 때는 어떻게 가라앉으면 고개를 돌려서 위에 있는 부레의 공기를 뒤로 보냅니다. 그래야 밑으로 가라앉기가 쉽겠죠. 그죠? 그리고 해서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정 기간 가라앉게 되면 더 이상 가라앉지 못하겠지. 왜?
불에 공기가 있으니까. 내가 튜브를 달고 내려가는 형상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내려가려면 불의 공기를 둘 다 빼야 되겠죠. 불의 공기를 빼면은 물 바깥에서 표현이 뽀글이가 뽀록 이렇게 나타납니다. 불의 공기를 빼야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위에 공기, 아래 공기 다. 거꾸로 올라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오려면 뒤에 있는 불의 공기를 앞으로 보냅니다. 그래야 뜨니까. 대가리 쪽에 뜨니까. 그러니까 올라오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미 이 공기를 많이 뺐는데. 그럼 불의 공기를 채워야 얘가 몸이 뜨니까. 뜨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가미 호흡으로 그 안에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조금씩 공기를 넣어서 그것도 한계가 있죠. 이게 완전히 차려면 어떻게 됩니까? 꾸역꾸역 올라와가지고 뻐끔하고 물 한번 먹어야 불의 공기가 채워질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아이들이 입질을 할 때 유난히 그날 내려가는 입질이 많다. 아, 저놈들은 저 밑에서 깊은 데서 갠신이 올라온 애들이구나. 그런 애들이 오늘 유독 많네. 자, 입질을 올라올 때는 풍부하게 얘네들이 불의 공기가 어느 정도 차 있는 애들이 여유 있는 애들이 먹고 올라오는 습성이구나. 그리고 얘는 향어의 DNA가 더 많구나. 얘는 붕어의 DNA가 더 많구나. 붕어는 항상 먹이 습성이 먹고 올라오고 향어는 항상 그냥 가고 이러니까 어느 놈이구나라는 걸 왜? 사람도 엄마 닮은 사람이 있고 아버지 닮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나눠서 오늘 뭐 유난히 우리는 거기에 적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거를 오늘은 먼저 배우시고 점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낚시를 하다가 이렇게 지감독한테 낚시를 배웠는데 안 된다. 고기가 안 나온다. 고기가 안 나오는 날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제일 먼저 우리 인간이 이기지 못하는 것 자연재해. 지진. 자, 지진. 땅 위에서는 지진이 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쥐나 이런 애들이 벌써 이동을 하지. 막. 물속에서는 물속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물고기들이 벌써 감지를 합니다. 뜨기 시작합니다. 왜? 먹는 것보다 사는 게 우선이니까. 어디로 도망가지 이렇게 합니다. 지진이 났을 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붕어는 무슨 동물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체온재죠. 오늘 다 36도, 오케이, 정상입니다. 이러는데, 붕어라는 놈들은 우리는 정온동물입니다. 그죠? 우리는 36도에서 37도 그 사이에 항상 몸이 정체되어 있는 정온동물입니다. 그래서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더우면 벗어야 되고, 더 더우면 선풍기를 씌워야 되고, 이렇게 사는데 항상 36도에 맞춰져 있는 정온동물이지만 붕어란 놈들은 변온동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춥다. 갑자기 춥다고 해서 물속 밑에 있는 데까지 전달되진 않겠죠. 그죠? 물 위에가 식혀져서 물 위에가 식혀진 다음에 그 식어진 물이 식으면 차가우면 어떻게 됐습니까? 뜨거운 물은 따뜻한 거는 가볍고 차가운 물은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죠?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는 붕어들이 차가워. 그리고 어디론가 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갑자기 일교차가 심한 날, 갑자기 날씨가 내려간 날, 갑자기 뜨거워진 날, 이런 애들은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그 온도에 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가 많이 옵니다. 여기에 비가 옵니다. 만약에 여기에 따뜻한 비가 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 위에 내리는 비는 어떻겠습니까? 저 골짜기에, 저 왕방산에서 내리는 비가 나무 사이를 뚫고 골짜기를 뚫고 여러분들 골짜기에 발 담가봤죠?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 물이 여기에 세 군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역시 그런 물을 냉수대라고 합니다. 냉수대가 들어오는 순간 역시 무거우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밑으로 그냥 직방하겠죠. 그죠? 그럼 붕어가 역시 먹는 것보다 사는 게 우선이니까 차가워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차고 어디로 가겠어요? 모든 좌대 밑은 전부 다 스티로폴로 되어 있다. 스티로폴은 열을 발생한다. 발생하기 때문에 따뜻하다. 그러니까 좌대 밑으로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날은 짧은 대로, 좌대하고 가장 짧은 대로, 수심이 깊으니까 그 수심만 허용된다는 짧은 대로도 하면은 아마 많이 잡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유 없이 입질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그렇게 잘 나온다 그러더니 오더니 뻥이야.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은 초벌하는 거예요. 어제 잘 나왔다고 해서 오늘 잘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게 조항입니다. 어제까지 안 나왔는데 오늘 대박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이 자연을 이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또 기압이 고기압일 때 저기압일 때 이렇게 나누죠. 오늘 저기압이야. 그거는 제가 방송을 여러 번 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 기압은 위에서 누르는 게 강한 게 고기압이고 이렇게 불어서 나가는 게 저기압이기 때문에 저기압인 날은 또 물이 뜹니다. 뜨면 또 밑에 있는 고기들이 뜨겠죠. 또 하나 또 뭐가 있어요? 인력이 뭐냐면 태양과 달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걸 말합니다. 삭은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있을 때 달과 태양이 동시에 지구를 잡아다닐 때가 삭입니다. 달이 하나도 없을 때 금음을 삭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또 인력이 굉장히, 달도 없는 밤 굉장히 낚시하기 좋다. 아닙니다. 그때는 낚시가 안 됩니다. 잡아당기는 힘이 보니까 또 붕어들이 뜹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이라도 음력 1일, 2일 이렇게 조금이라도 비껴간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보름날, 달 밝은 날 달이 밝아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달이 밝은 날은 태양, 지구, 달 이렇게 일직선으로 또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날, 지구를. 이때 또한 안 됩니다. 역시 조금 비껴가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를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죠. 동풍이 안 좋다는 말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낚시꾼들한테, 초보자 맞습니다, 여러분들. 낚시꾼들한테 안 좋은 바람은 동풍입니다. 동풍은 오츠크의 그 기단이 우리나라로 내려오다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치게 되면, 동쪽에서 치게 되면 태백산맥을 넘어와야 됩니다. 근데 바다를 넘어오기 때문에 바다에 바람이 잔뜩 습기를 잔뜩 머금고 올라와서 무겁기 때문에 태백산맥에 가로막혀서 올라오지 못하고 거기다 비를 뿌리고 나머지는 가벼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높새바람이라고 하죠. 그죠? 페엔이라고 하기도 하고. 넘어오고 난 다음에는 고온 다습한 바람이 넘어오고 나면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뀝니다. 그게 동풍입니다. 건조한 바람이 싹 이쪽에 문막 원주를 통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얘네들이 건조한 바람이니까 물을 만나면 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물을 가져갑니다. 우리도 땀이 났는데 바람을 만나면 우리가 시원하고 추워지듯이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격히 식어지겠죠. 그 식어진 물은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어디로 가? 바닥으로 가. 그러면 또 붕어가 아차고. 그래서 동풍이 낚시꾼들한테 안 좋다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 바람, 기상, 그 다음에 지진, 인력, 이 모든 자연재해를 우리가 인간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지 여기에 적응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럼 좀 채비를 좀 띄워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낚시를 잘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초보 탈출을 지나간 지감독의 초보 탈출을 거쳐간 사람들은 정말 진짜 여기서 대한민국 최고의 명인이, 최고의 프로가 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꼭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우리가 지감독의 낚시 세상을 거친 모든 분들은 낚시터에 가서 칭송을 받고 정말 진짜 지감독의 낚시 세상이 이렇게 잘 가르쳤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의를 갖추기 바랍니다. 낚시터에 가면 10시에 퇴실인데 나가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잘 나왔다고 끝까지.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쓰지 말라는 거. 뭐 콧물 이런 거 쓰지 맙시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 쓰지 말라는 거 몰래 쓰지 맙시다. 그리고 서로 인사하고 또 옆 사람하고도 좀 예의스럽게 먼저 온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옆에서 좀 같이 낚시 좀 합시다라고 좀 이렇게 한번
저 인사도 먼저 내놓고. 자, 저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인데, 뭐 어디서 낚시 배워서 당당하게 지감독의 낚시 세상에서 배웠습니다.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내림 낚시 금지하는 데 가면 왜 내림 낚시 금지를 왜 못하게 합니까? 이러지 마시고. 왜? 다들 바닥 낚시를 해서 내림 낚시하는 떡밥이 다릅니다. 떡밥이 비중이 가벼운 걸 쓰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떠요. 떠서 이 먹는 방법을 하는 게 내림인데, 옆에 바닥 낚시하는 사람이 물고기들이 뜨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고기 구경을 못 합니다. 그럼 피해를 주겠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내림 낚시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림 낚시 전용인데 가서 하시는 게 맞다. 굳이 왜 내가 못하느냐, 내 뭐 기법이 어쩌고저쩌고 이러지 마시고, 서로 간에 지감독의 낚시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감독의 낚시 세상에서 낚시를 배우신 분들은 예의도 바르고, 그리고 이거가 아니어도 또 노지에 나가도 쓰레기 같은 거. 자,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쓰레기 문제가 제일 큽니다. 술 먹고 병 아무데나 버리고, 부탄가스 아무데나 버리고, 지렁이통 아무데나 버리고. 지감독의 낚시 세상 지나가신 분들은, 지감독의 낚시 세상을 이미 거쳐가신 분들은 절대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보존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당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팀이 그렇습니다. 분리수거를 우리가 직접 와서 우리 동네에서 분리수거를 해요. 그리고 항상 마트에서 그 동네 쓰레기 봉투를 사서 그 쓰레기 봉투에 내서 찾아다닙니다. 버스 정류장이 됐든 마을 어디에 쓰레기 봉투가 놓여진 데도 버리고 옵니다. 우리도 그런 습관을 반드시 기르고, 그리고 하나씩만 남이 버린 거라도 내가 버린 거 아니니까 하지 말고 다 그걸 여러분들이 청소한다면 힘들 겁니다. 우리 지감독의 낚시 세상을 거쳐가신 분들이면 자연재해 가셔도 내가 버린 거는 물론 다 수거하고 오지만 내가 보이는 거, 남이 버린 거라도 딱 하나씩만 가져옵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낚시터가 굉장히 깨끗해질 거고, 다시 낚시 금지가 풀릴 거고, 그래서 아주 우리가 행복한 우리 이 취미 생활을, 그리고 이제는 취미 생활이라기보다도 낚시라는 게 하나의 즐거운 생활 자체가 됐습니다. 그런 생활 낚시를 몸소 우리 안에 전부 다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실 선생님들을 일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분들을 모시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기낚시연맹을 만드시고, 경기낚시연맹을 운영하시고, 경기낚시연맹을 홍보하셔서 각 대회마다 경기낚시 대회를 번창하게 했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붕어드림팀 원로분 최종대 노광현 씨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경기 낚시 대회 금호 점침법 340명이 모인 금호 점침법 대회에서 우승하신 분입니다. 자, 20년 전 우승하신 분. 자, 여기 있는 분이 그 뒤이어서 이화요수컵 역시 한 400명 모인 이화요수컵에서 준우승하신 분입니다. 저도 우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여기 초원 낚시터, 이분들도 낚시 귀신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장님, 오영길 사장님입니다.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 많이 좀 가르쳐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가 존경하고 저랑 같은 스텝이 되어 주셨던 오은선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은 자연지, 노지, 양어장, 그 다음에 보트 낚시 모든 장르를 막론하고 하다못해 바다. 이분은 진짜 배까지 타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매듭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오 회장님께 언제든지 와서 배우면 됩니다. 저보다 낚시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방송에서 잘 보셨죠? 자, 유군배 제 후배 동생입니다. 저를 만난 지 8년 동안 저한테 붙자고 하다가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다가 최근에 딱 한 번 이겨가지고 기고만장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딱 한 번 했는데 제가 어떻게 이거는 핑계가 아니고 정말입니다. 찌가요 물이 먹었어. 찌가 반응을 안 하는 거야. 그걸로 계속 한 거야. 걔 갔다 저기 했더니 가만히 있어 진짜라니까. 그래. 여기 우리 여러분들 또 아시죠? 김진석 선생님, 김진석 쌤입니다. 지금 요즘에 다른 낚시터 갔을 때 제 매니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쌤이 여러분들의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나름마다 모든 장르들마다 특징이 다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한테 투척이나 떡밥, 폭풍집어 하는 법, 찌맞춤 하는 법 이런 걸 배우고 난 다음에는 아마 이 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낚시할 때 방문을 하게 되면 궁금했던 점을 물어봐도 됩니다. 항상 이분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수들을 제가 모셨다는 점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이 진학세라고만 치셔도 카페명이 나오거든요. 감독님 뭐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공지가 생긴다거나 이러면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아직 좀 미비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좀 활성화해서 재밌는 카페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기.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일기 김준상이라고 하고요. 저도 낚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여기 초탈출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고요. 저는 이제 일기 인터뷰할 때 제 영상은 잘렸는데 진짜 감독님 오늘 하루 배우시면은 되게 많이 배워가시는 것도 많고 얻어가시는 것도 많을 거라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일기 때는 여러분들한테 점심 식사를 여기서 제공을 한번 했거든요. 오늘도 내가 이 얘기를 해서 오 사장이 여러분들한테 점심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잠깐 쉬시고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찌맞춤 강의부터 들어가고 여기 줄도 못 매시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죠. 줄도 못 맨다. 오케이. 자, 줄도 못 맨다. 자, 김진석 쌤 이리 와.